이것은 제가 실제로 조사할 때 많이 과세를 했습니다. 국세 언니가 알려주는 축의금 방명록 보관 꿀팁입니다. 결혼자금도 위험하다? 축의금도 과세가 될까요? 할머니가 주신 학원비는 증여에 해당될까요? 병원비는 괜찮을까요? 아니 국세 언니, 내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부모가 전세금을 좀 보태준 게 대체 왜 문제가 됩니까? 그건 자녀분 그냥 주시면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결혼자금, 축의금, 부모 병원비, 가족 돕는 돈인데 왜 세금이 붙을까요? 전세자금을 지원해준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번 영상 가족 간의 자금 거래 가장 헷갈리는 3가지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16년과 조사국 10년의 경험, 국세청에서 온 세무사 언니. 안녕하세요. 국세 언니 김혜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자산 상담을 하면서 솔직히 가장 안타깝고 또 상담하다가 손님분들이 가장 많이 화내시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이야기할 가족 간의 돈거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시면서도 막상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크게 감정이 상하는 내용들로만 콕콕 집어왔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다들 저한테 오셔서 똑같이 억울해 하세요. 아니 국세 언니, 내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부모가 전세금을 좀 보태준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예쁘다고 학원비 요즘에 좀 비싼가요? 학원비 좀 대신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그것도 증여라고 하니까 내 손주 공부 좀 시키겠다는데 그게 왜 증여냐 라고 하시면서 정말 억울해 하십니다. 심지어 자식으로 도리를 다 한 분들도 계세요. 아픈 부모님 병원비를 자식인 내가 다 냈는데 국세청은 그것까지 다 조사해서 꼬투리를 잡냐 라고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국세청이 아무리 차갑게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도 사실 가족 안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사랑이고 마음이잖아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베푼 따뜻한 사랑이 나중에 한순간에 이 탈세, 증여세 무신고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정말 화가 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은 우리의 이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은 괜찮고 어떤 지원은 오히려 나중에 그 이익을 본 자녀, 손주, 그리고 부모님 더 큰 문제를 남깁니다. 오늘은 그 경계선을 상담실 사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토요일 오후 자산승계 전략실 상담실에 예비 신부와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딸이 결혼 준비 중인데요. 전세보증금이 너무 올라서 제가 5천만 원만 보태줬어요. 근데 주변에서 증여세 신고 얘기를 해서요. 저는 그냥 신혼준비 도와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증여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활비랑 신혼준비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따님의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딸에게 돈을 보내고 그 돈을 합쳐서 전세보증금을 낸 겁니다. 이건 생활비보다 사실 자산 취득 자금에 가까운 성격이에요. 자, 이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은 전세자금이다. 이건 집을 산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전세보증금도 일상적으로 소비되고 사라지는 생활비와는 또 다릅니다. 목돈이고요. 재산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도와줬다고 해도 증여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럴 땐 오히려 지원해줄 때 증여재산 공제 범위 안에 있으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딸이 고생하지 말라고 준 돈인데 나중에 증여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셨어요. 이런 돈일수록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할 때 축의금입니다. 진짜 많은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주제입니다.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의금의 주인이 누군지에 따라서 이게 또 증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축의금의 주인은 누구의 하객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혼주,
부모의 하객이 낸 축의금을 자녀 부부가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조사할 때 많이 과세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자산승계 전략실 상담실에 신부와 어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말씀하셨어요. 국세 언니 이번에 우리 딸 결혼식 하면서 제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이 꽤 됐거든요. 그 돈 모아서 딸아이 신혼집 잔금 치르라고 줬는데 설마 내가 내 손님들한테 받은 축의금까지 나라에서 증여세 내라고 하진 않겠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한테 주면 세금 내나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자녀분 그냥 주시면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눈이 정말 커지시면서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아니 결혼 축의금은 비과세라더니 왜 세금을 내냐면서요. 자, 부모의 하객으로부터 받은 몫을 자녀에게 그냥 주면 이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입장과 판례에서는 축의금의 주인을 아주 칼같이 나눕니다. 신랑 신부 본인 친분으로 들어온 축의금만 본인의 돈으로 봐요. 반면에 어머니 아버지 하객들이 낸 축의금은 자녀 돈이 아니라 혼주인 부모님의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손님이 낸 축의금을 가져다가 자녀의 신혼집 잔금을 치르거나 대출을 갚거나 아니면 전세자금 얻는 데 쓰더라도 국세청 눈에서는 부모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넘겨준 현금 증여로 본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상담을 하거나 실제로 국세청 안에서 과세를 할 때도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었어요. 이해합니다. 부모님 하객 축의금은 부모 재산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에요. 이것을 자녀가 쓰면 부모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억울해 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돈은 부모님들이 그동안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다 베푸신 것들이 본인에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 하객들 집안에 경조사가 생기면 자식이 아니라 부모 지갑에서 품앗이로 그 돈이 다시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부모님 하객 축의금은 부모님 재산이라는 것이 지속적인 판례의 기준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사 나오면 대충 퉁치자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방명록이나 축의금 봉투 등 정리해 놓은 기록들을 가지고 와서 이중 자녀와 그리고 부모님의 지인 돈이 얼마인지 이것을 구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결혼했다고 해서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고요.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전세금 취득 자금을 확인할 때 자금 출처 조사 시 이 방명록이 객관적 근거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 언니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 와도 이거 증여세 과세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실 텐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이 나갑니다. 제가 실제로 국세청에서 받았던 소명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국세 언니가 알려주는 축의금 방명록 보관 꿀팁입니다. 결혼식 끝나면 다들 방명록 서랍에 던져두시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랑 신부 본인 하객 이름 옆에는 부모님 하객과 본인 하객들을 표시해줘야 돼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건 그 하객들이 낸 봉투에 이름과 금액을 보이게 같이 방명록이랑 세트로 사진을 찍어서 스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엔 엑셀 파일로 정리도 많이 하시죠? 그렇게 증빙을 쫙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할 때 당황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방명록엔 자녀 하객을 표시하고요. 봉투와 스캔본으로 세트로 보관하기 그리고 엑셀로 정리하기입니다. 그럼 부모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자식한테는 아예 못 주나요?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왜 없겠습니까? 혼인증여 재산공제 제도를 당당하게 활용하세요. 원래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입니다. 여기에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총 4년 안에 추가로 1억까지 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 한 명당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신랑 신부 양가 합산하면 3억까지 결혼할 때는 세금 한 푼 없이 당당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사연이 있어요. 가족 간 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증여세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55살 선영 씨가 저희 상담실에 왔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제가 계속 내고 있어요. 소득이 거의 없으시고 치료비가 매달 나와서 제가 병원에 바로 결제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별도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히 있으신가요? 아버지 혼자 감당하긴 어려우세요. 이런 경우에는 앞선 사례들과 결이 좀 다릅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를 위해 자녀가 병원비나 필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은 비과세 생활비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실에 온 선영 씨 표정이 조금 풀렸는데요. 가족끼리 도와주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결국 핵심은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수 비용으로 직접 지출했는가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이 세 번째 사연의 핵심입니다. 가족끼리 돈 준다고 해서 다 위험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 누구에게 왜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전략을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소득 있는 자녀 지원은 더 엄격하게 보셔야 합니다. 직장인이 된 자녀, 이제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자산을 쌓고 있는 자녀, 본인 소득은 모으고 부모 돈으로 생활하는 거 안 됩니다. 자녀는 생활비보다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생활비는 실제 생활비여야 됩니다.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월세, 식비, 병원비, 교육비처럼 꼭 필요한 곳에 직접 쓰이고 끝나는 성격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돈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전세보증금, 부동산 취득자금, 지속적인 고가 소비는 생활비 프레임에서 억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부모 지원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데 조부모가 손주의 비용을 반복적으로 대신 내주면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재산 이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말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 필수 생활비, 치료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즉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나 자녀의 필수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구조는 비과세 생활비에 있어요. 진짜 필수 생활비가 맞냐 애매한 경우에는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즉 가족 간 돈은 나중에 기억으로 설명하긴 어려워요. 처음부터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범위 안에서 신고하고,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자금 출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거래 영상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가족 간의 자금 거래에 대해서 영상을 남겼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돕는 돈, 자녀가 부모를 돕는 돈, 조부모가 손주를 챙기는 돈, 가족 안에서는 다 사랑이지만 세법은 큰 돈은 증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돈이라도 이게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면 이 10년, 15년이 흘러서 자녀가 집을 사고 전세를 구하고 대출을 받고 대출을 갚고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되는 순간에 한꺼번에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으신가요? 부모 카드가 자녀 생활비에 계속 연결돼서 사용되고 있나요? 자녀에게 전세자금이나 결혼자금을 보내줄 계획이신가요? 조부모님이 손주 교육비를 상당 부분 부담하고 계시고 있다면 반대로 부모 병원비나 생활비 지원 구조를 정리해야 한다면 혼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요. 반드시 현재의 자금 흐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돈은 나중에 더 큰 설명 비용으로 들어옵니다. 그냥 자녀에게 도와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가족끼리 준 돈이라고 괜찮은 게 아니라 가족끼리 준 돈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집 돈의 흐름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신 분은 자산승계 전략실과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국세언니 김혜리였습니다. 국세언니TV 앞으로도 자산가의 실제 고민을 해결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잘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일반 증여공제 5천만원, 혼인공제 1억원, 자녀당 1억 5천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출산, 증여공제를 받는 돈은 혼인이나 출산하기 위한 비용으로만 꼭 써야 할까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은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가 증여가 되는지 궁금한 사례를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